자, 오늘 담대한 투자 시간에는요, 가장 핫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엔비디아 훈풍이 국내 증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포인트들이 무엇이 있을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귀한 분을 모신 만큼, 네. 그리고 또 귀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이다 보니까 이 시간이 좀 특별할 것 같은데요.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는 엔비디아가 연초 대비 52%가량 급등을 했어요. 연초 대비라고 하기엔 지금 뭐 7월, 8월, 12월도 아니고 너무 2월이라서 와, 단기간에 많이 갔다 싶거든요. 배경부터 좀 들어볼까요? AI죠. 네. 조금 멀리 가볼게요. 1980년대 중반부터 굉장히 뜬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시스코입니다. 아시겠지만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세상이 온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먼저 뜬 기업이 시스코인데 이유가 뭐냐면 인터넷을 하면 통신을 해야 되고 통신을 하려면 통신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게 바로 시스코였어요. 보통 우리가 그 메가 빅 트렌드라 그러죠. 그 큰 기술적 빅 메가 트렌드의 흐름은 보통 15년에서 20년을 주기로 합니다. 인터넷이 그랬고 2008년도에 시작된 게 모바일 혁신이었죠. 네. 애플의 주가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AI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아까 시스코의 주가의 변경이 이 정도 컸다면 애플은 여기에서 2배 이상의 주가의 변동폭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혁신적 기술이 나올 때마다 마켓 사이즈가 더블 이상으로 커집니다. 그러면 그 기업의 가치 또한 그 이상으로 커지는 게 당연하죠. AI의 혁신은요. 이전에 있었던 모바일 혁신이나 인터넷 혁신보다 훨씬 더 큰 혁신의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 저희 꺾이겠지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참 더 갈 겁니다. 왜냐하면 AI의 혁신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번 CES 2024를 간접적으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가한 3천여 기업들의 공통된 주제는 모두 AI였습니다. 심지어는 화장품 회사까지 옷, 의류 회사까지 AI 굉장히 뛰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초기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모든 수혜는 일단 엔비디아로 가고 있습니다. 방금 진행자까지 말씀하셨지만 올해만 52%고요. 작년부터 따지면 230% 이상 뛰었죠. 네. 그런데 더 갈 거라는 예상이 지금 월가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은 더 갈 것이다. 왜냐하면 불을 지폈잖아요. 챗GPT 오픈 AI의 샘 해밀턴이 1경을 던졌습니다. 9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던졌습니다. 가늠이 안 되는 숫자예요. 가늠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메가테크의 트렌드가 한 번씩 변혁을 일으킬 때마다 이 시장 파이 사이즈는 제곱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주가가 우리가 좀 아시잖아요. 저는 그것의 2배 이상 증가가 아마 AI 혁명이 일어나면 많은 기업도 따라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는 그 시작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1980년 중반에 시스코를 보시면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주가 흐름이 똑같아요. 혁신적 기술이라는 단어가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AI의 등장으로 엔비디아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거고 이게 AI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갈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미 주가 많이 올랐고 시가총액도 장중에 3위 자리까지 탈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의미 부여를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AI가 이제 시작 단계라면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더 간다. 시총은 더 커진다. 이렇게 연결해서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총의 의미는 저는 2조 달러라는 의미를 좀 각인하고 싶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2조 달러를 정점을 찍은 기업 딱 4곳 있죠. 잘 알듯이 미국의 일단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아직 못 찍었어요. 지금 애플이 찍었고요. 한번 2조 달러를. 그다음에 MS가 찍었고 이미. 그다음에 알파벳이 찍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810달러, 오늘 750달러 갔죠? 810달러가 넘어서는 순간 이제 2조 달러를 찍을 건데 저는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 시대의 그 새로운 메가 빅 트렌드를 이끌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저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3분기 실적도 보고 4분기 실적 곧 발표될 텐데 이게 유심히 보는 게
사람들이 이제 좀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 엔비디아의 매출 중에서요. 메인 매출이 그 메모리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70%를 차지하는데 네. 그 70% 매출 중에서 약 25% 정도. 그러니까 엔비디아 매출 20%를 누가 매출을 해주고 있냐면은 MS하고 메타, 애플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그 엔비디아의 그 어떤 칩이나 이걸 사기 시작했는데 AI에 편성하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아마 다 살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들어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여기서 꺾이지 않는다는 반증을 하는 것이고 이번 4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아마 세부 발표를 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이번 4분기 실적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그러니까 MS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 데이터 센터 매출액의 약 30%를 계속 한다면 네. 이 랠리는 더 이제 탄력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총 4위의 의미, 3위까지 장중 가기도 했고 무엇보다 2조 달러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적에 대한 코멘트도 살짝 남겨주셨는데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이에 따라 주가와의 연동성은 어떨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실적은 여전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고요. 네. 3분기도 그랬지 않습니까? 시장 기대치를 훨씬 앞돌았는데 여기서 실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그 엔비디아의 실적 사업 부분은 크게 데이터 센터 매출이 있고 네. 그리고 게이밍 매출이 있고 기타 매출이 있는데 지금 2023년 1분기부터 놀랍도록 바뀌는 거는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의 비중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70%인데요. 넘었죠. 예. 굉장히 급상승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이건 무슨 의미를 하냐면은 AI의 경쟁은 이제 모든 기업들이 뛰어드는 상태고 AI 경쟁에 뛰어들었다면 무조건 AI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에 기여를 할 것이고 지금은 수요보다 공급이 딸리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 MS나 그리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그 엔비디아의 매출 비중을 30%를 고수하는 순간 계속 수요는 많아질 거고 공급이 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은 올해까지는 상당 부분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게 분명해진 거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은 할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전체 AI 반도체의 80%라는 거잖아요. 이런 비율을 들어볼게요. 옛날에 비타500하고 바카스 경쟁이 붙은 그 기억하시나요? 네. 비타500의 광동지하 마케팅 담당 임원을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유사 비타500이 많이 나타나는데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전혀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경쟁사 제품 때문에 비타500 시장만 사이즈만 커지는 건데 자기들의 마켓 셰어는 여전히 70%라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ARM도 따라오고 AMD도 따라오지만 이 경쟁자들은 마켓 사이즈만 키워줄 뿐이고 그 커진 마켓의 80%는 항상 자기들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엔비디아는 그렇게 읽으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실적은 향후 이번 4분기는 분명히 어닝 서프라이즈일 거고 향후 더 좋아질 거라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그러면 시장 사이즈만 커지고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만큼 돈은 더 벌게 된다라는 당연하죠. 구조적인 네. 거잖아요. 그리고 수익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걸 등에 업고 있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은 어떨지 이게 사실 국내장에서의 궁금증하고 연동이 좀 되거든요. 네. 어떻게 오늘도 삼성전자도 오르긴 하지만 SK 하이닉스 주가가 훨씬 더 강한 느낌을 표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같은 반도체 주는데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훨씬 반등세가 높지 않습니까? HBM 때문이죠. 그러니까 AI라는 결론은 명확한 거고 삼성에서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HBM의 마켓쉐어를 높이려고 하지만 역시 이것도 선두주자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미 마켓쉐어 90%를 하는데 지금은 한 50% 후반대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이 반도체 라인이라는 것이요. 특히 메모리 센터, 클라우드 센터는 한 번 썼던 제품에서 쉽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뢰성의 문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지포스를 쓰는 가장 큰 이유도 호환성과 신뢰성 때문이거든요. 특히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훨씬 더 신뢰성 있는 제품을 쓰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건데 HB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이 높아지고 AI 열풍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역시 SK 하이닉스가 우선 혜택을 보는 게 높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주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도 사실 가장 궁금증입니다. 중소형주 안에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방금 나온 SK 하이닉스로 꼽아야 될까요? SK 하이닉스 질주는 한동안 계속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한미반도체 따라가겠죠. 당연하겠죠. HBM 관련돼 주니까요. 그리고 리노공업이라든지 그리고 대덕전자나 하나마이크론 등도 아마 수혜주로 될 가능성이 높아서 엔비디아발 AI발 이런 상승세는 여전히 중소형주에도 혜택이 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쪽으로의 기대감. 여기에 또 SK 하이닉스는 이미 출발이 되었다라고 표현해 주셨고, 삼성전자는 그럼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이다라고 봅니까? 아니면 가긴 가는데 더 강한 게 SK 하이닉스다라고 정리할까요? 역시 SK 하이닉스가 1차 수혜를 볼 것이고 엔비디아 발이면 삼성전자는 아마 다음 달 컨퍼런스인가 새로운 걸 준비한 걸 알고 있어요. 새로운 카드로. 그러니까 HBM 대역에서 아마 지금 새로운 그 AI 맞춤형 D램으로 아마 상용으로 갈 것 같은데 CXL이라고 그걸 좀 지켜봐야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을 조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중소형주에 대한 매력을 리노공업 등을 언급해 주셨고 SK 하이닉스의 질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